1988년에요. 에어버스가 상업용 항공기를 혁신할 거대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1990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죠. 목표는 장거리 시장에서 보잉 747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A380은 그저 평범한 비행기가 아니라 복층 구조의 하늘을 나는 자이언트이었어요. 이 비행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승객 수용력을 자랑했죠. 시간을 돌려서 2000년을 가보면 에어버스는 A380 프로그램에 무려 95억 유로의 개발비를 예산으로 잡았어요. 나중에는 230억 유로까지 개발비가 추가되었지요. 이것은 그 프로젝트의 웅장함과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A380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 항공기가 될 운명이었죠. 그런데 보잉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어요. A380과 경쟁할 비행기를 만들까 생각도 했지만 개발 비용이 너무 높고 많은 공항들이 그렇게 큰 비행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보잉은 기존 747 모델을 기체를 생선 자르듯이 잘라 연장을 하고 날개 스판도 개조하는 것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유명한 보잉 747-800이지요. A380은 항공 운송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지만 2021년이 되자 그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A380은 에어버스에게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항공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항공산업이 허브앤스포크 모델에서 포인트-투-포인트 시스템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었죠. 항공사들은 이제 더 작은 비행기로 더 자주 운항하는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인식한 에어버스는 A380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A380은 2020년에 조립되었고 2021년 12월에 에미레이트 항공에 인도되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여러 항공사들이 A380을 퇴역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는 운영 비용, 시장 수요 변화, 더 효율적이고 작은 항공기에 대한 선호도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A380 운영 에미레이트 항공은 104대 A380을 점차 퇴역시키고 있었고 싱가포르 항공, 에어 프랑스, 퀀타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등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도 열대의 A380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팬데믹 이후 크기와 운영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A380은 앞으로 2016년에 퇴역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A380을 6대 운영하고 있었고 대한항공과 합병 승인되면 같이 퇴역을 할 것입니다. A380의 구매 가격은 5천억 원 정도였지만 부품 재판매를 위한 폐기 가격은 대략 1천만에서 2천만 달러 사이였어요. 하지만 A380 함대가 대거 퇴역하면서 부품 시장이 줄어들면서 폐기 가치는 몇백만 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A380을 화물기로 개조할 수 있지만 개조 비용이 많아서 어렵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이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아요. A380의 주요 데크과 상단 데크가 화물기로 전환하기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A380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항공우주 분야의 미국의 한 회사 덕분이죠. A380의 퇴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회사는 대담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폐기될 운명이었던 A380을 혁신적인 윙인 그라운드 선박으로 변환하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대당 판매 예상 가치는 기존 호하 요트 가격보다 싼 무려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위그선의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된 위그는 해수면 가까이에서 운영되며 지면 효과를 이용해 부양력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미국 회사는 A380의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넓은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세계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고속의 고급 선박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A380 위그선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항공기를 해상 선박으로 변환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하지만 이 회사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해운 및 항공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개조 작업은 A380의 객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백 명의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넓은 객실은 호화로운 공간으로 재구상되었죠. 목표는 수상 궁전과 같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편의 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했어요. 다음으로는 A380의 거대한 날개와 엔진을 적응시키는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계획은 제트 엔진을 날개나 안정기에 장착된 강력한 터보 프로펠러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양력을 유지하고 추진력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었죠. 또한 착륙 장치는 정교한 U-타입 부양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A380 위그가 물 위를 우아하게 수상스키 비행할 수 있습니다. 개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시스템의 안정화이었습니다. 이 혁신은 물 위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 시스템은 A380 위그가 공항이 아닌 일반 항구시설을 이용해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게 해 운영의 다양성을 크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더 그랜드 보이저로 명명된 A380 위그는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 고급 여행자들, 그리고 해운 회사들은 장거리 여행과 화물 운송의 역학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죠. 상상해보세요. 서울에서 라까지 무려 80톤의 화물을 단 20시간 만에 배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해상 화물 운송 시장에서 엄청난 혁신이 될 거예요. 지금의 해상 운송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신속한 화물 배송 방법이 있다면 세계 무역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0시간 내에 대륙을 가로질러 화물을 배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긴급한 상품이나 시간에 민감한 화물을 운송하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할 거예요. 이런 배송 방식은 비즈니스의 속도와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의료용품이나 신선한 식품 같은 상품들은 훨씬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또한 이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배송은 재고를 줄이고 저장 공간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결국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이처럼 빠른 배송 시스템은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최종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드디어 머지않아 더 그랜드 보이저의 첫 항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항공과 해양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 선박은 지면 효과의 원리를 이용해 우아하게 파도 위를 날아오를 것입니다. 더 그랜드 보이저는 고급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독특하고 호화로운 경험을 제공했으며 기존 기술을 재활용하고 재창조하여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그랜드 보이저가 세계의 바다를 계속 여행하면서 비전, 혁신, 그리고 결단력이 어우러질 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에어버스 A380이 바다를 정복하며 인간 창의력의 무한한 가능성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교통의 세계를 증명할 것입니다.